자, 이거 속도와 함께 가야 되니까 이제 앞에 부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1837년 얘기 나오죠. 봄, 여름 얘기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그 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비글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찰스 다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윈의 지금 The Theory of Evolution이라고 하게 되면 무슨 론? 진화론. 그의 아주 유명한 진화론이 이게 지금 보시면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고 있죠. 우리 비투용법이라고 하는 녀석이죠. 무슨 의미들이 있죠? 운명. 뭐뭐할 운명이다. 뭐뭐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석을 하는 비투용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또한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는 synthesis. 무슨 뜻이죠? synthesis. 자, 이건 카드 빨리 쓰세요. 이거는 카드가 매우 시급 그 자체네요. 여러분. 지금 뒤쪽에 카드 옆에 있고요. 통합 아니에요? 통합이요. 너는 써야 되지. 너도 써야 될 것 같은데. 너 지금 공부 안 해왔잖아. 너도 써야 되지. 카드 있어? 여기 있어요. 지금 현이 옆에. 통합 아니에요. 이거 철자도 알아야 돼요.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필요 없어요? 무슨 단어요? synthesis. 뒤로 넘겨주세요. 알죠. 누나 드리면 돼. 철자도 알아야 되니까 알아요. 쓰세요. 저 알아요. Good for you. 네, 그래서 이제 synthesis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통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the grand synthesis of his research. 그러니까 얘가 사실 이 비그로가 굉장히 유명한 이 배거든. 근데 이게 처음에 항해를 했을 때보다 두 번째 항해했을 때 정말 유명한 배예요. 왜냐면 그 두 번째 때 바로 이 다윈이 합류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여행을 쭉 이제 항해를 쭉 하고 나서 돌아와서 만들어진 게 진화론이었어. 그래서 이제 이 비그로가 굉장히 유명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항해를 한 다음에 이제 연구를 이제까지 했던 연구를 했던 부분들을 이제 통합하기 시작했다라고 했고, 그 통합한 그 결과물이 결국 뭐가 됐어? 진화론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도입부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34번도 지금 내용이 되게 우울해요, 여러분. 지금 그의 생각 자체가 줄라이가 됐는데, 그러니까 7월 중반이 됐는데도 좀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통합을 시작을 했는데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 잘 안 풀리고 있었단 얘기야. 그리고 his mood, 그렇기 때문에 his mood wanna confuse the feeling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가 되게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상황이었어. 왜? 잘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 내 머릿속에 다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문제점이죠? 문제점 나오면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 해설책이 나와줘야 돼요. 해결책이. 그죠? 그래서 535번에서 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여기서 딱 던져줍니다. 지금 노트에 간단한 스케치 이렇게 했는데 어찌 보면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거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 얘가 이제 노트북을 쫙 뒤진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노트북 안에 있었던 부분들이 여기 쉼표 사이에 이제 들어가죠. 안 믿으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many tentative noodles. 여러분 noodles 하면은 왜 너네 이제 통화를 하거나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의미 없이 이렇게 끄적끄적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noodles라고 얘기하고요. 모범생이라서 수업 시간에 끄적거리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wild notes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건 뭘까요? 약간 거칠게 그러니까 휘갈겨 쓴 어떤 되게 급하게 이거 뭐지? 이렇게 약간 영감이 왔네 그래서 쫙 쓰고, 그러니까 요런 낙서들 있잖아. 그런 거친 낙서들을 우리가 wild notes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서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simple sketch, 아주 간단한 스케치를 해낸 거야. 만들어낸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대절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대절에 지금 보시면요, was라고 하는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또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야? 또 무슨 용법이야? 이거 투 용법, 미래지향, 그리고 이럴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to capture 다 싹 이제 여기서 캡처한다는 건 한 번에 딱 단박에 안다는 얘기예요.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특히 add a struck이라는 표현을 썼죠. 원래 struck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붓질 한 번에 쫙 하는 걸 우리가 struck이라고 얘기하는데, add a struck이면 뭐야? 한 번에 딱, 그러니까 한 번에 한 획에 바로 단번에 알아챈다는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뭘 캡처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줘야 되잖아요. 지금 error struck이라는 부분은 다 꾸며주는 말일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여기가 목적어가 되고요. 우리가 sweep이라고 하게 되면 원래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 있어? 쓸다. 쓸 때 우리가 빗질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를 샥 쓰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범위가 생기잖아. 그래서 여기에 또 범위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conceptual sweep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돼요? 개념적인 범위를 단번에 체크할 수,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돼요. 뭐의? of the theory. 그럼 여기서 the theory라는 말은 앞에서 나왔던 진화론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진화론이 그런 그러니까 개념의 어떤 범위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스케치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slowly forming in his head라고 했으니까 얘가 아직 정립이 안 됐잖아. 정리가 아직 안 됐잖아.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 점점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형성되어지고 있는 그런 그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범위, 개념적인 범위를 알아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이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글의 소재는 뭘까요? 글의 소재. 진화론이야? 아니야, 조금 더 세세하게 뭐라고요? 찰스다인이 그린 거, 그림. 여러분, 그림이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simple sketch라고 하는 부분이 노란색이어야 돼요. 자, 이 simple sketch의 이제 특징이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나왔던 거잖아. capture 이하 부분, 그죠? 그래서 이 capture 이하 부분이 보라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맨 앞에 있는 부분에는 사실상 이제 서론이자 도입이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윈의 그런 연구를 종합하는 시기였어. 종합을 시작하던 시기였어. 그리고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진화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초기 단계예요. 진화론이 정립되기 전의 이야기를 지금 풀었던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이번에는 본론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지금 샘플 스케치가 뒤에 있는 부분에 이름이 나오는데 얘는 생명의 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본론을 이제 작성을 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자기 노트에 간단한 스케치가 바로 생명의 나무였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좀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1번, 이거 노트에 있었던 간단한 스케치가 바로 생명의 나무였고, 이거의 생김새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그 다음에 문장에서 나오잖아. 536번에서. 뭐라고 했어? Irregularly branched tree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불규칙하게, 갈라진 나무. 나무까지? 나무. 그죠? 왜냐면 tree니까. 그래서 이게 불규칙하게 갈라진 나무가 바로 이 간단한 스케치의 그 그림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불규칙한 가지의 나무, 갈라진 나무, 이거 잘 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밑에 있었네요. 그죠? 이건 제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합칠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 의미야. 생명의 나무의 의미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지금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이 개념적인 어떤 부분 요것도 좀 다뤄야 되겠다. 잠깐만. 이거 그러면 요 위에다가 제가 작성하고 요 부분을 제가 여기다 넣어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는 뭐야? 진화론이죠. The theory라는 건 진화론의 개념적 범위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포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생명의 나무의 의미입니다. 그죠? 이게 의미이자 어떤 역할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언급이 됐던 부분이 536번에서 나오는데 지금 intended to convey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도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 그래서 뭘 전달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되게 많이 보지 않았던 단어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gen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전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genealogical이라고 하게 되면 계통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라 보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영어학원 다니면 이제 family라고 하는 토픽을 공부를 하면 꼭 이걸 하라 그래. 뭐 하라고 하지? family tree 그리라고 하잖아. 그죠? 저도 이제 초등부에서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 자, 이제 나 위에 엄마 아빠 있고 엄마 아빠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내 라인에 내 뭐 동생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게 하잖아. 그런 게 바로 genealogical history예요.
그러니까 개통적. 그 누구와 누구 사이에 뭐 누가 나오고 이런 것들, 그지? 그래서 이제 genealogical history of plants and animals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두 번째는 또 뭐였어? 두 번째는 동식물의, 자 이거 이어서 써볼게요. 2번 동식물의 개통적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를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가계의 역사. 개통적 역사, 가계 역사. 개통적 역사, 가계 역사.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생명의 나무였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리고 이게 비유적으로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게 뭘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죠. essential notion이라고 했으니까 개념, 그러니까 그게 필수적인 개념을 또 전달을 해줘. 그러면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대절 이하 부분도 보라색이에요. 자, 삶이라는 게 비롯되는데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에 대한 설명 먼저 보세요. 과거긴 과거인데 어떤 과거에 두 가지 특징 있죠. 님 무슨 뜻이에요? 희미한. 왜 희미하냐면 너무 멀어서야.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과거면은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떠올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희미한 과거다라는 표현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distant라는 말을 썼지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된 어떤 그 과거에서부터 비롯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이게 지금 또 다른 특징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생명의 나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들을 또 정리를 해보시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 그냥 이어서 볼게요. 같은 맥락이니까. 그래서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먼 과거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나왔어. 그죠? 자,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을 썼어요. With a unique, spontaneous event. 이게 무슨 얘기야? 독특하고 뭐?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연스러운이야.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 자연스러운데 왜 독특하지? 그치? 이게 서로 약간 어울리지 않은 어휘를 선택한 거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무조건 나와야 돼. 그래서 왜 얘가 자연스러운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근데 왜 동시에 얘가 왜 독특한지에 대한 설명이 538번에 나와줘야 되는 거야. 자, 여기 지금 뭐라고 있냐면요. 왜 독특하냐면 여러분, 지금 from this single common ancestor 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면 지금 뭐야? 하나의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비롯이 된 거야. 근데 우리 지금 종이 엄청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유니크한 포인트예요. 되게 독특한 거지. 왜냐면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엄청 많아진 거니까.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라이프 봐봐. 자, 삶이 이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diversified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어? 계속 다양해졌잖아. 그러니까 독특하다고 본 거야.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자체가 특이한 일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연이은 가지치기, 잘 봐. 지금 branchings하고 S 들어갔다. 연이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from old, 오래된 어떤 나무 가지에서부터 splitting, 가지쳐지는 거지. 자, 그리고 나오는 거야. new species,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을 이룰 수 있었던 게 바로 이것을 통해서였잖아.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였어? 다시 뭐였다고? 하나의 단일의 그러니까 단일의 공통된 어떤 조상으로부터 이게 이렇게 번진 거잖아. 그래서 독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이 내용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죠. 헉, 이거 너무 잘했다. 이거 정리 잘했는데? 이건 그냥 살려놓고 싶은데? 좋아요. 자, 그러면 얘는 다양해짐. 제가 뭐라 하죠? 생명이 하나의 기원에서 이거 그대로 살릴게요.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지금 사실상 534번에서 나왔던 내용이야. 하나의 기원에서라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하나의 공통된 선조로부터 출발했다. 요거는 그대로 살릴게요. 그리고 다양해졌다라는 얘기는 뭐야? 종의 다양성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단일조선 밑에 있구나 지금. 그리고 이게 가지를 뻗으면서 분화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를 5번이라고 적어볼게요. 너무 잘했네. 그리고 이게 하나 더 쓰면은 이제 올드에서부터
이게 분화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하는 건데 올드에서부터 지금 뉴가 새로운 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종의 다양성과 연결이 되는 어떤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쓰고 요렇게 이어볼게요. 종의 다양성과 지금 연결이 되는 지점인 거예요. 그죠? 이거 뭐야? 이렇게 볼게요. 종의 다양성을 이룩할 수가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그 가지의 끝은 종의 멸종을 이야기했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여기 지금 예시로 공룡이라던가 도도새가 언급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표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보여드 다윈은 생명의 나무를 통해 생명 계보와 진화 과정을 설명했다. 좋아요. 이 정도 적으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진화론의 기초가 되는 어떤 그림이었다라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끝은 멸종을 의미하는 거고 공통 조상이고 여기는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서 종의 다양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이거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그린 것 같은 느낌? 이게 아영이과였나? 잘했어. 아주 잘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부분 또 이어서 미안해. 뭐야? 아니 근데 뭐 이제 너가 이제 정리해 오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뒤에 것도 설명은 드릴 거야. 근데 이거 다음 게 쉬워. 그래서 이제 괜찮을 거야, 현이도. 자, 이제 뒤에 있는 부분 봐보세요. 자, 여기 지금 planting trees라고 하는 부분에 노란색 친구 너무 잘했어요. 이게 지금 planting trees가 전부 다 노란색이에요. 나무 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색깔을 우리가 어떻게 칠할 거냐면, 자, social. 그러니까 사회적인 의미에다가는, 중요성에다가는 보라색을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뒤에도 보라색이 맞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극명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사회적인 의미구나,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정치적인 의미구나, 이걸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는 포에티카를 파란색으로 처리할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의미냐면, 자, appears to have been invented by the English라고 했으니까 이 나무를 심는 것 자체가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이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된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appears to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확실하진 않아. 근데 이 사람은 이렇다고 생각을 해서 이 글을 쓴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은 뭐 though it has since spread widely, 그 이후에 이제 퍼지기는 했으나 어쨌든 이 영국 사람에 의해서 이게 고안된 듯하다, 이렇게 지금 자기의 의견을 이제 표출하는 글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100%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권위자를 한 명 데려오죠. 지금 제가 볼 땐 이 history라고 하는 부분이 H가 대문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History Man and the Natural World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일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쓸 정도의 사람이면 권위자죠.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되는데 앞에는 일단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17세기에서 18세기에 귀족들이 시작했다 나무를 이제 심는 거. 근데 어떤 나무? 경제를 심었죠. 우리 경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경자가 이제 단단할 경을 쓰고요. 제자는 목재할 때 그 재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단단한 나무를 얘기하는 단어를 우리가 경제라고 얘기해서 경제를 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걸 어떻게 심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어떻게? Usually in lines. 어떻게? 일렬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에다가만 보라색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표시 안 하셔도 돼요. 자, 뒤에 있는 부분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싹 다 보라색 싹 다 칠하면 돼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Declare the extent of their property. 여러분, property 여기서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 자산인데 여기서 특히 어디? 무슨 자산이야? 소유지. 소유지를 얘기해. 땅을 얘기하는 땅.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 소유지를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소유지의 extent, 크기를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야. 내 땅이 여기야? 그러면 거기다 일렬로 나무를 쭉 심어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를 심었다 이거야. 자, 그런데 왜 나무를 또 심었냐? 뒤에 보니까 the permanence of their claim to it 이라는 말을 썼죠. 일단 이 시 의미하는 바는 property, 그죠? their property죠. 그거에 대한 자기의 주장의 영속성.
그러니까 여기가 내 땅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왜냐면 나무는 여러분 100일 전까지 계속 자라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는 이게 진짜, 그리고 경제를 심었잖아 얘들아. 소나무 이런 거 심었을 거 아니야, 그지? 엄청 오래 자라는 거. 여러분 이제 그 막 600년 된 뭐 소나무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오래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심었다는 얘기는 이거 영속성,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내 땅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사회적이냐면 이거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이잖아, 그지? 그래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585번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 큰 따옴표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한 거고요. 이 사람도 어쨌든 뭐 권위자겠지. 뭐 상담실에 사는 뭐 학생이 얘기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또 중요한데 뭐라고 했냐면 What can be more pleasant? 자, 이거 표현을 잘 봐야 돼. 무엇이 더 기쁨을 주겠습니까? than보다 더 기쁨을 주는 게 대체 뭐란 말입니까? 라는 말은 than 다음이 제일 나한테 기쁨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than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 than이 뭐라고 나왔냐면,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영국식 표현이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bounds and limits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뭐하니? 문 닫아주세요. 아, 들어오자마자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bounds and limits, 이게 지금 사실 의미가 뭐야? 한 개. 근데 둘 다 한 개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이거를 굳이 단어 2개 써가지고, 그치? bounds and limits. 뒤에 또 봐봐. preserved and continued. 그 다음 봐봐. from age to age. 그 다음에 living and growing. 이거 다 비슷한 단어를 일부러 써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요게 되게 올드한 영어 느낌이고 되게 영국식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단어 2가지를 같이 활용을 했다라는 걸 좀 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기 own property니까 자기의 땅의 한계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경계와 한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근데 봐봐, have가 OV다야, 그지? 여기 O예요, 여기 OC예요. preserved and continued from age to age. 그럼 무슨 얘기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뭐야? 대대손손 보존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OV OC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from age to age도 되게 의도가 있는 단어 선택이죠. 왜냐면 여러분 요즘에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왜냐면 시대에 따라서 바뀌거든. 그러니까 시대에 대한 단어를 많이 쓰잖아. 뭐 MZ 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세대를 나누어서 얘기한다고.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런 말을 훨씬 더 많이 쓰는데, 지금 from age to age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이거 되게 오래 전부터 있었던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정말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 단어 자체가,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영속성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단어 선택이 이루어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해. 여기 지금 나왔던 such living and growing witnesses가 누굴까요? 이 살아있고 점점 자라는 증인이라는 건 누구야? 나무야. 얘들아, 나무야. 나무가 이제 증인의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무를 키웠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such living부터 witness라는 부분 보라색이야? 아니, 노란색이 더 적절하겠죠? 그쵸? 네, 그쵸? 요것도 다 보라색이에요. 요 위에 거 다 싹 다 보라색. 이렇게 보라색이고 요거는 노란색이어야 되는 거야. 나무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리고 지금 586번을 보니까 나무가 additional advantage라는 말을 썼잖아.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두 번째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파란색이 됩니다. patriotic act.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애국적 행위. 그죠? 애국적 행위. 그죠? 아, 그리고 지금 4이 나오는데 4이 무슨 사예요? 네? 품사요? 품사가 뭐예요? 전체 아닌데요? 지금 뒤에 보세요. S, 3V, 오잖아요. 어부 전면구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그 접속사네요. 그죠? 4이 접속사로 쓰이면 이유예요. 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thank you for
이런 for일 때 다 이유가 지금 뒤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접속사는 무조건 이유예요. 네. 근데 잘 안 쓰여요. 잘 쓰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는 because, as, since라는 것들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되게 오래된 느낌의 영어,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영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for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for the crown had declared 라고 했으니까 뭐야? 지금 그 국왕이, 그러니까 여기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뭘 얘기했냐면 a severe shortage of the hardwood. 아, 근데 왜 이 hardwood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죠? 왜 필요했어, 얘들아? 영국 해군이 해군이 그거에 의존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얘네가 이걸 왜 필요했을까? 왜 나무가 필요했을까? 배를 그는 그래. 아까랑 연장선이 얘들아. 아까 항해 막 했잖아. 항해만 했어? 아니야, 막 약탈도 하라고 하고 사실상 막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지? 자,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이제 섬나라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가려면 배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당시에 배는 이렇게 나무로밖에 만들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나무가 약한 나무로 만들면 이게 금방 물에 닿으면 당연히 썩을 테니까 이게 오래 가지 않겠지? 근데 멀리 갈 때는 당연히 그런 단단한 나무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국왕이 이렇게 얘기했어. 국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필요한 거야? 뭘 의미하는 거야, 지금? 뭘 의미하는 거야? 나무 심게. 나무를 뭐 하란 얘기야? 이렇게 우리는 나무가 참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무슨 얘기야? 뭐 하란 얘기야? 나무 심으란 얘기잖아. 그지? 우리는 나무가 되게 필요한데 나무가 부족하구나 라고 얘기하면 나무를 심어라 이 얘기잖아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나무를 심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애국심을 행위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뒤에 이 주장한 바, 나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주장한 바도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있는 부분에 색깔칠하면 어떻게 해야 돼? Planting trees. 자, 이게 to mark the lasting ownership of their land.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계속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지속적인 소유권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또한 무슨 역할을 또 해요? 이게 또 exhibition of their loyalty to the nation. 그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영국에서의 나무 심기 이점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이점도 뭐 틀린 것은 아닌데 이게 사실상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설명글이었기 때문에 심기의 사회적 그리고 잠깐만 1번 이렇게 쓸게.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의미 뭐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나무 심기의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정서적이 아니라 정치적 그리고 영원히 가게시키고 수면 의미를 가져라 이랬다. 그러니까 요것만 고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는 두 가지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역사가 얘기한 거는 이제 요게 사실상 이게 사회적 어떤 역할이죠. 의미죠. 그래서 요게 사회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부족하니까 나무 심기가 애국적인 행위로 간주가 되더라.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처럼 보이지만 얘들아 사실은 요게 40번과 같은 문제였어. 그게 무슨 유형의 문제야? 요양문 문제. 요양문 문제. 그게 40번. 그래서 587번에 나왔던 게 그 요양문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채울 수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되게 쉽죠? 그죠? 그래서 이게 쉽다 보니까 얘들아 근데 내가 너네 좀 할만하라고 시험 문제 출제했던 지문들만 골라서 지금 수업 중이야. 이것도 문제 나왔다니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도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알겠죠? 여기까지. 됐죠?